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 개최하는 거 참 어렵죠? 서울시에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매년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들을 가능하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도 그런 시민 아카데미 교육 차원에서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는 분들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신데요. 이 관리단 집회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양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은 그 부분을 좀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에서는 관리단 집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제 3강 이상부터 구체적인 관리단 집회의 소집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관리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집합 건물이 건축이 되면은 이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분 소유자가 여러분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집합 건물이 있을 경우에 누군가 이 집합 건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라면은 소유자가 그 단독주택을 관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자들로 즉 구분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단체에서 결국 집합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단체를 관리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관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집합 건물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구분 소유자만이 단체의 구성원이 된다. 즉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식들이나 또는 배우자 이런 사람들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양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분양된 부분은 시행사나 이제 분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분양자가 그 미분양된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전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시행사도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단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요. 그 시행사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집합건물법상으로는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소유자는 이제 그 시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시행사도 구분 소유자로서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임차인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요. 다만 임차인도 사실상 관리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건물의 관리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집합건물법에서는 공용 부분의 관리라든지 또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선임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회계 감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임차인도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독자적인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단의 구성원이고 구분 소유자만이 의결권을 갖고 있고 다만 임차인은 그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즉 구분 소유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단 중에는 이제 집합건물 관리단 동별로 이제 관리단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동별 관리단 이외에도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는 것과 단지 관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들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걸 공유하는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단을 일부 관리단,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라고 부릅니다. 단지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동의 집합 건물이 있는데 그 여러 동의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설비들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관리단을 단지 관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별 관리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부 관리단,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이나 단지 관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이 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별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규약이 없더라도 관리단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 관리단이라든지 단지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규약이 제정돼야지만 관리단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동별 관리단과 구분이 된다는 점이죠.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나중에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실 때 일부 관리단이나 단지 관리단의 관리인도 선임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선임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규약이 제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관리단 집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단이라는 단체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개인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그 단독주택의 소유자가 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결정을 할 텐데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 결정을 하면 되지만은 관리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여러 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사람의 머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을 관리단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단 집회는 이제 관리단의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단의 기관 중에서 사람의 머리 역할을 해주는 기관을 관리단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리단 집회에서는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관리단 집회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개최돼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결의를 통해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이제 결의가 성립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관리단 집회 유형인데요. 관리단 집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 집회는 이제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개최돼야 되는 집회를 정기 관리단 집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기 관리단 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중요 내용들 같은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제 관리인이 수행한 중요한 사업의 내용들 또는 예산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원칙적으로 정기관리단 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 3개월 내에 개최되는 게 원칙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에 3개월 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 한번 개최한다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개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관리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정기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은 이제 업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같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이 종료된 다음이라도 이제 조속히 정기관리단 집회를 수집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임시관리단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정기관리단 집회와 달리 이제 관리인이나 또는 구분 소유자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판단할 때 그때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관리인의 임기가 종료된다든지 또는 관리위원회 임기가 종료된다든지 그래서 관리인을 새로 뽑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거나 관리위원을 새로 뽑아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임시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될 수 있겠죠.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 언제 개최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관리인이 임시관리단 집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럴 때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 관리인이 개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관리인에게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요청하였는데 그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주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직접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이 임시 관리단 집회를 직접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필요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오늘 첫 시간에서는 관리단 집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관리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